오늘 뻗어 망설이지 마 Coming to the throne 입맞춤 그 순간 느낀 주제 Coming for that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네, 엑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엑소 하면 겨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엑소의 감성과 그들의 보컬적 역량을 보여준 노래들이 그들의 겨울 스페셜 앨범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번의 겨울 스페셜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12월의 기적 앨범이랑 2017년의 유니버스 앨범 이 두 개가 가장 좋았네요. 시간을 멈춰 끝나면 그만인 줄 알았던 내가 Access the universe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이런저런 단어와 난 말을 꺼내봐도 이렇게 함께라는 게 작은 소원이 허락되는 계절이 저는 이 가운데 12월의 기적을 군대에 있을 때 TV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건 첫눈이죠. 이게 노래가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챌린지가 엄청 흥했던 덕분에 요새는 한국에 겨울이 오면 멜론 차트에 무조건 올라오는 노래라 할 수 있겠고 엑소 멤버들도 8집을 발매하며 이 챌린지를 본인들도 직접 했었네요.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한편 2017년에 유니버스 앨범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겨울 스페셜 앨범을 내고 있진 않은데 더 성숙해진 엑소의 모습으로 다시금 겨울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음 참 좋겠습니다. 2018년도 엑소에게 이벤트가 참 많았던 해였죠. 먼저는 그해 1월에 엑소의 일본 정규 1집 카운트다운이 발매되었습니다. 体はここにいて心はここにない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もうだんだん登り詰めたい近づく唇が It's gotta be electric 触れないギリ I'm coming over 今にも blow up 早く좀만はち切れそうさ I'm coming over 하늘로 뻗어 down I'm coming over 일본 발매 노래들은 솔직히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느낌 있고 엄청 괜찮습니다. 애초에 중국에 더 집중했던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기에 비해 일본 정규 앨범이 너무 늦었던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의 정규 앨범과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엑소는 쉴 틈이 없었는데 당시 한국이 개최하고 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엑소가 이 올림픽의 폐막식 공연을 했었던 것. 어떤 이벤트성의 공연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와 권위를 가진 종합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연했다는 걸 보면 엑소가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엑소 카이 씨의 멋진 동물을 시작으로 뜨거운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해 3월에 엑소의 전 멤버 타오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패소가 확정됐는데 이에 따라 앞선 탈퇴 멤버 3명 모두 SM과의 계약이 2022년까지 유지가 되며 중국에서의 활동 수익을 SM과 나누는 구조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크리스가 나중에 조금 달라지긴 한데 이건 굳이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낸 뒤 엑소는 그해 11월에 정규 5집 앨범 Don't Mess Up My Tempo를 발매합니다.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움직이 날이 날 맴도는데 너를 어떻게 놓아 똑같은 힘으로 난널 네 미래란 내게 그 여전히 거칠어진 손 해답을 찾기 바쁜 긴 하루를 힙합 댄스 장르의 타이틀곡 템포. 엑소가 잘하는 장르의 노래로 컴백을 했다고 느껴졌는데 역시 SM 특유의 멋이 있긴 하네요. 참고로 이 앨범에서 레이는
음반 작업과 뮤직비디오에는 참여하지만 무대에는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앨범들에서는 한국 멤버들의 군복무가 있다 보니 이 5집 앨범이 실질적으로 9인조로 발매한 그들의 마지막 앨범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표한 5집 리패키지 앨범의 러브샷도 큰 호평을 받으며 엑소의 히트곡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비틀려버린 love 아름다워다 It's the love shot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엑소의 히트곡이 참 많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5집 이후에 엑소는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를 하나둘 입대하기 시작하는데요. 2019년 5월 시우민이 멤버들 중 처음으로 육군에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디오, 수호, 첸 등이 차례로 군입대를 하게 되며 마지막에 막내 세훈이 2025년 9월에 군복무를 마치기 이전까지 약 6년 4개월에 걸쳐 군복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멤버가 여럿 있는 덕분에 저 6년 넘는 기간 동안 엑소는 간간히 앨범을 내며 활동을 하게 되니 2019년에 발매한 6집 앨범 옵세션도 수호, 백현, 첸, 찬열, 카이, 세훈 이렇게 6명이 앨범에 참여하며 활동을 했었고 2023년에 발매한 7집 익지스트에선 카이가 군입대로 인해 음원에만 포함되었으며 그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만 음악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해줘 내 귀 속에 쏟아대는 소리가 let it blow 오감은 그것으로 쏠리고 곤두서고 들어온 나는 없이는 별 볼 일 없어져 낮도 밤도 달갑지가 않고 모든 것이 멈추고 떠는 듯한 느낌그나 부드러운 스트링 섞일수록 더 진해져 babe 내 모든 걸 피한단 그말 아니야 이거 앨범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제 개인 취향은 옵세션이긴 한데 힙합 느낌으로 갈 거면 저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노래도 더 좋고 멋도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취향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봐주세요. 참고로 이 6집을 시작으로 엑소는 리패키지 앨범을 더 이상 발매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엑소도 저 때부터 해서 앨범을 내놓는 텀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건 멤버들의 군복무라는 사정과 많아진 개별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사실 전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엑소는 이때까지 앨범으로 이미 보여준 게 차고 넘치는 수준이죠. 솔직히 요새 K-POP 아이돌 가수들 중 상당수가 정규 앨범은 많이 안 내고 대신에 디지털 싱글, EP 앨범 이런 것들만 내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가령 블랙핑크가 2016년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 4년 만인 2020년에야 첫 정규 앨범을 냈었고 뉴진스도 2022년 7월에 데뷔하고는 2024년 말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이전까지 2년 이상을 정규 앨범 없이 오로지 싱글과 EP 앨범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도 했고요. 에스파도 뭐 정규 앨범 오래 안 냈던 걸로 유명하죠. 그 외 사례들이 아주 다양한데 그에 비해 엑소는 진짜 앨범 많이 낸 음악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 가수라는 걸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봐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를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8집 앨범 리버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엑소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으니 바로 첸백씨가 2023년 6월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이 첸백씨의 시작을 보면 이들은 엑소 내 유닛 활동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6년 10월에 엑소 내 유닛 그룹으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정규 앨범 발매 및 콘서트 투어까지도 따로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유닛이었습니다. 첸백씨는 엑소의 본체와는 다르게 경쾌하고 펑키한 매력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창력과 감성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노래들 덕분에 이 유닛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튼 2019년을 마지막으로 첸백씨가 유닛 활동을 더 하진 않았지만 이 이름이 뜬금없이 나중에 또 뉴스에서 보이게 됩니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이른바 노예 계약 파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2012년 데뷔해 지난해 재계약을 맺은 엑소의 멤버들. 하지만 세 사람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20년 가까이 소속사로부터 노예 계약을 강요당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수익금의 정산 문제인데요. 이들은 소속사의 정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아쉽게도 SM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뉴스에서 나온 것과 같이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과 정산 자료와 근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 이게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앞서 전 멤버 타오의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타오 역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SM이 과거에 불합리한 계약을 소속 아티스트와 가졌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누군가는 야 그때는 다 그랬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또 안 되는 게, 그럼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국 학교에서 체벌이 다 통용되었으니까 그 시절에 선생님에게 맞으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로 징징대지 마 라는 논리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건데, 특히 SM도 동방신기 사태를 겪고 나서부터는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엑소의 전 멤버들과의 소송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모두 승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13년의 노예계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왜냐하면 엑소는 2012년 4월 달에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 6월 달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11년밖에 되지 않는데 13년은 어디서 나온 걸까? 군대 기간 포함. 사실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SM 측은 이 정산 자료에 대해서 멤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확인을 해라. 원한다면 회계사와 변호사를 다 대동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본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공을 열람이란 말로 축소시켜서 왜곡하는 거다. 아니 사본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주면 되는데 왜 7번이나 거절을 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한 기업에서도 입사를 하면 입사 동기끼리도 월급이 다 달라요.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엑소 멤버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산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역 가운데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비율,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 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로부터 몇 대 몇으로 계약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민감한 자료다. 이 자료를 당연히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없죠. 첸 백씨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한 발 물렀습니다. 오케이, 줄 테니까 외부 유출 방지 서약서를 써달라. 그리고 이중 계약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라고 했는데 첸 백씨 측이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나서 첸 백씨 측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발표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첸백씨와 SM에 대해서는 2023년 6월에 처음으로 논란이 나온 후 며칠 뒤 두 진영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엑소 활동은 SM에서, 첸백씨 활동은 IMB 100에서 활동을 하고 대신 첸백씨가 본인들 활동 수익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1년 뒤인 2024년 6월에 다시 첸백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며 또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SM이 본인들에게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음반, 음원 수수료를 5.5%는 주지 않으면서 첸백씨 개인 활동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M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오히려 계약 종료 전 부당하게 사전 접촉한 정황, 일명 템퍼링이 이 문제의 본질이며 전속 계약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서까지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힙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 법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모두 SM 측에 손을 들어준 게 이제까지의 결론이고, 가장 최근에는 SM이 이들의 자산을 가압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네요. 그래서 사건 초반엔 엑소의 첸백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많이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이상은 머그린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후 판단은 에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막내 세훈이 군대를 전역하자 엑소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화제의 2025년 멜론 뮤직 어워드였죠. 비록 과거 12명으로 이루어진 무대가 아닌 단 5명만이 무대에 섰지만 그들의 실력과 영향력은 전혀 떨어지질 않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엑소가 귀환했음을 성공적으로 알립니다. 주고 싶어 흘러리는 시선들 하나 둘씩 지워버리자.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초반에 데뷔조가 남아있게 된 상황인데,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이게 K-팝 애국가라고 하잖아요. 엑소가 좋든 싫든 이들의 임팩트는 다들 인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MMA 무대가 있고 얼마 뒤
2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게 되니 그들의 정규 8집 리버스가 나오게 됩니다.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Coming for that. 이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Now we coming for that. 우리는 너니까 손을 뻗어 망설이지 마. Coming to the throne. 입 맞춘 그 순간 느낀 주제. 너라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엑소의 세계관 스토리에 기반해 회귀하다는 뜻의 영단어 리버스를 엑소식 표현법으로 재해석. 오랜만에 컨셉이 뿜뿜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타이틀곡 크라운도 보면 SMP 장르를 들고 왔는데요. 소재의 비장함도 그렇고 꽤나 노골적으로 왕의 귀환을 알리고자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에는 아주 오랜만에 중국인 멤버 레이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비록 방송 활동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컨을 진행할 때는 함께 나오기도 하며 팬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하나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의도나 방향과는 별개로 해당 앨범과 노래들이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엑소엘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또 소중한 작품이었을 거니 충분히 존중하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엑소에 대한 제 솔직한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여기는 진짜 운명을 거스르는, 운명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네요. 제대로 날아가려고 하면 이슈가 터져버리고 다시 날아가려고 하면 또 이슈가 터져서 운명이 가로막는 그런 순간들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음악과 앨범으로 그들의 노력을 이제껏 증명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팬들을 위해 그룹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아이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엑소가 이제 벌써 14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앞으로는 어떤 논란 없이 행복한 가수 생활, 또 행복한 덕질 생활 서로가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날갯짓 널 향한 이끌림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